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4월 20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딱 7일 남겨뒀네요. 네. 7일 앞둔 오늘 청와대 소식 이모저모 전하겠습니다. 송행정관님 같이 하시죠. 네. 여기 해외 언론 비서관실인데요. 네, 저희가 맨날 우리 뉴미디어 비서관실이 좀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밝은 좀 해외 나은가요? 언론 비서 좀 나아요. 여기가 확실히 빛이 더 밝아. 좀 나아요. 오늘 왠지 복장이 좀 겹치는 느낌이긴 하다. 그러네요, 우리. 네, 약간. 커플룩이네요. 아, 내가 이거라도 벗을 걸. 예, 아무튼 4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청와대 소식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송행정관님.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께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셨어요. 네. 일주일 앞둔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준비 상황을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어제 이제 한라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수행단 확정에 대한 얘기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한라인이 개통이 됩니다. 청와대. 드디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측과 남측을 잇는 이제 직통 전화인데요. 이 선의 이제 끝부분, 남측의 끝부분은 이제 청와대이고, 그리고 이제 북측은 이제 국무위원회라고 합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공식 직함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측의 청와대 그리고 북측의 국무위원회를 잇는 한라인이 개설이 됩니다. 한라인은 어떻게 생겼을지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이게 무슨 전화일까 아니면 뭐 어떻게 특수한 무슨 다른 장비일까 좀 궁금한데 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24일 4월 24일 오후에는 리허설이 진행이 된다고 네. 합니다. 분과장단 전원이 이제 참여를 해서 리허설을 하고요. 26일에는 인원을 좀 넓혀서 이 정상회담에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세하게 좀 총 리허설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이 회담장에 배석할 공식 수행원 6명의 명단도 어제 확정이 네. 됐습니다. 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6명의 수행단으로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인 회담을 하시게 된다는데요. 유일하게 강경화 장관님께서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참여를 하게 되셨네요. 왠지 또 저희로 네. 쓰는 자랑스럽고 또 네.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네, 6분의 수행단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라인업 너무 좋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편 송행정관님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그 장애인의 날 유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공부해 왔어요. 네. 저도 공부를 했는데 장애인의 날이 원래 옛날에 70년대에 이 재활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재활의 4월 날. 20일. 네네. 그 재활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뭔가 회복하고 그렇죠. 다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제 재활의 날로 민간 단체에서만 이제 자립적으로 이제 기념을 해 왔는데요. 1981년부터 국가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이제 장애인의 날로 바뀌었는데요. 장애인의 날이 그러면은 이제 행사가 많잖아요. 4월 달에도 네. 행사가 많고 또 5월 달에 특히 행사가 많은데 왜 4월 20일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보건복지부 여쭤봤더니 4월 20일이 된 건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 네. 그렇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재활 의지 또 이제 생명력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20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 합니다. 깊은 뜻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네요. 그러게 저도 이번에 무지했습니다. 이 11시 50분 라이브를 하면 뭐가 있냐면 많이 배우시겠네요. 그러게요. 이런 뭐 중요한 기념일 또 송행정관이 전해주시는 뭐 외신 이렇게 해서 잘 몰랐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고부 대변인께도 물어보고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 2018년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의 슬로건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아침에 보고 약간 너무 좋다 감동을 받았는데 동행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네, 동행.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하면서 어울려서 행복한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서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뭐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차이가 없고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마침 혹시 송인정님 보셨어요? 저기 본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제 혹시 본관 안 가셨나? 어제 본관 갈 일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없었는데 네. 아침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네. 어제 또 특별한 손님들 오셨다고 네네. 합니다. 장애인 시설 입소자분들 그리고 그러셨군요. 봉사자분들 네. 140분 정도가 어제 청와대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소록도에 이제 환우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140분 정도가 오셨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한 20분 정도 됐고요. 이제 서로 휠체어를 밀고 이제 부축하면서 어제 날씨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아름다웠어요. 청와대를 구경하시는데 그때 이제 나타난 한 분 누굴까요?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청와대 대정원을 구경하고 계신 이 장애인 손님들께 나타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봉사자분들에게 굉장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하세요. 장애인의 날 맞아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봉사자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린다. 장애인분들의 삶을 여사님께서는 위해서. 그때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때도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화제를 그랬죠. 모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김정숙 여사님의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애정 뭐 이거는 이제 꾸준한데요. 지난 말씀해주신 대로 네. 패럴림픽 때는 거의 그 기간 매일, 거의 내내 매일. 네 평창과 강릉 등의 이제 패럴림픽 경기장 인근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뭐 맛집도 찾아가시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도 거의 다 보시고 네. 기억나시죠? 장애인 그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들 이제 링크에서 애국가 부를 때 내려가셔서 막 같이 선수들 이렇게 예, 안아주시고 또 그 기억납니다. 우리 또 멋진 정승환 선수하고는 계속 행사장에서 만나시면서 정말 엄마랑 아들처럼 인연을 맺으셨는데 막 쓰다듬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네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지금 거의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예, 네, 진행 지금 중이죠. 거의 끝났는데 거기서도 축사하시고 네. 또 이제 신의원 선수라든지 네. 신의원 선수 가족들 우리 장애인 선수들 오늘도 다시 만나실 거고요. 행사장에서 이제 뭐 격려의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꾸준한 관심. 따뜻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님의 장애인의 날을 맞은 따뜻한 행보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송정화 행정관님이 쫙 준비해 오신 오늘의 외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모닝콜을 하나 받고 일어났어요. 모닝콜? 누구로부터의 모닝콜이냐? 네. 바로 우리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는 분입니다.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 자문역을 맡고 계신 우리 다니엘 튜더 선생님께서 네. 새벽 6시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뭘까? 그렇구나. 바로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백인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정이 됐다. 이 소식을 링크를 아침 새벽 6시에 모닝콜로 보내셨더라고요. 방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전해주시죠.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미국 유명한 시사 주간지죠. 타임즈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타임즈는 매년 전 세계의 국제 정세라던가 흐름을 주도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선정 분야가 좀 있는데요. pioneers, 선도가들, artists, leaders, icons, titans에서 예술인들, 예능인들, 경영인들 이런 그럼 뭐 부분에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부분에서의 영향력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leaders, 지도자 부분에 선정이 됐고요. 예. 이제 추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추천한 인물. 네, 우리가 또 잘 아는 분이죠, 이분.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마크 리퍼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 주한 미국 대사시죠. 네네. 예, 이분이 이제 추천을 하셨어요. 이제 추천 배경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추천을 하셨나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사를 하고 있을 때 2015년이었죠. 흉기로 이렇게 습격을 받은 안타까운 맞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하실 네, 때 습격받아서 그런 적이 여기를 있었죠. 좀 많이 좀 다치셨어요. 예, 다치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병문안을 오셔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여기 the ground hardens after the rain. 영어로 하면서, 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한국말 속담을 전해주면서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다. 듣던 대로 굉장히 자애로운 분이셨다라는 인연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The Great Negotiator, 위대한 협상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동계 올림픽 계기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맞이하고 네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를 하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데 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Dramatic move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것이 걸려 있다.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지만 잘 해결이 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미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협상가라고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다뤘던 협상가. 타임지의 이제 커버 The 스토리가 Negotiator. 네고시에이터였죠. 예, 그때 협상가였죠. 이제 취임한 후에 이제 11개월 만에 The 앞에 Great. 위대한이 붙어서 위대한 협상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제 남북 관계의 급진전 그리고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마 네. 녹아 있는 제목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경제지 포춘지에서도 이제 50인으로 선정을 했다고 네, 하는데 이것도 네. 굉장히 의미 깊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내용인가요? 깊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두 주요 유력 주간지에서 주요 인물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포춘 딱 이건데요. 예. 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 아 이거는 이제 정치 지도자 리더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여긴 추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50인을 또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네. 포춘지 하면은 경제지잖아요. 그래서 CEO들이 많이 보고 여러 그러니까 보수적인 또 미국에서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매체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50위 안에 들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오, 나머지 예. 그 상단에 있는 1, 2, 3위 인물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인가요? 네, 1위를 보면 여기 The Students로 되어 있는데 네. 미국의 그 안타깝게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고등학교에서.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예. 난사 사건을 항의하는 그 학생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발벗고 나서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이 네네네.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도록 그 기여를 한 학생들이 1위에 등극을 했고요. 2위는 유명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빌 멜린다 자선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기부 활동도 계시죠. 하시고 자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빌과 멜린다 멜린다 게이츠 게이츠가 부부. 예, 네. 부부가 선정이 되었고요. 3위는 더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 지도자들 가운데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네요. 1위를 차지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위에 있는 이 학생들, 스튜던트는 이제 그렇죠. 학생들이고, 학생들이고, 빌 앤 부부. 멜린다 게이츠는 이제 재단이고, 그렇죠. 3위에 있는 미투는 이제 미투 운동에 관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인물로서는 사실상의 인물로서도 1위, 또 정상 세계 지도자들에서도 1위를 1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가운데 누가 있나 쭉 내려봤더니 13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네, 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물론 이런 선정을 할 때는 다 근거가 있죠. 네. 선정 배경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전임 대통령이 부패와 연루돼서 탄핵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또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네. 재벌 영향력 문제 등을 빨리 대응을 하고 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신속하게, speedily, 신속하게 단행을 했다라고 평가한 그 선정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경제지답게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해결에 네네. 대한 성과들을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이유로 이런 것들을 꼽고 있고 더 나아가 남북한 화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마련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내용이 길진 않고요. 저희 길지 2018 않아요. 남북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다들 기억하시죠? koreasummit.kr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당 내용이 자세하게 또 우리 송정호 행정관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 또 우리 리포트 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 팬으로 또 한국과의 그렇군요.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또 이제 대사로 계셨기 때문에 남북 문제, 이 한국 정세에 대해서도 나름 이제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타임지 그리고 포춘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1150 만나 뵙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